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디자인 서예에 있어서 지난번에 디자인 서예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디자인 서예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직까지 아주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이 일반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서예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하자면 디자인 서예의 접근 방법과 그 단계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예 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서예 요소를 실용을 해보자는 거죠. 크게 봐서는 전통 서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실용서예가 되겠습니다. 실용서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기초적으로 하는 이 전통서예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통서예를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서예를 현대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영역을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좁은 범위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서예를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크게 실용서예라고 일단 일반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그 실용서의 기초 단계로서 1차적으로 생활서예라고 이렇게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가장 개인이 우리 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서예를 이해를 한 다음에 조금 단계를 높여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상품화할 때 우리는 제가 디자인 서예라고 이렇게 개념을 붙인 것이죠. 말하자면은 전통 서예를 요것은 기초적인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고 요것을 또 한 단계 놓쳐서 뭐 응용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응용 서예 이렇게 추가적인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디자인 서예를 할 때 바로 어렵게 이렇게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우선에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서예 요건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단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전통 서예가 아직 우리 실생활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서예를 생활 속에 접근을 이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통을 생활 서예죠. 이것은 조금 전통적인 삶과 관련된 내용인데 크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제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와 관계될 때 우리가 제사할 때는 뭐합니까? 지방을 써죠. 지방. 그리고 지방을 쓰고 충문을 쓰죠. 충문을 하지 않는 집안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과 충문은 전통 서예를 거의 기준으로 하면서 현재 생활에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사에 관계되는 게 있죠. 혼사, 결혼할 때 우리가 전통적인 그 양식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목이라는 게 있어요. 물목. 사성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것이고 물목은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보내는 거죠. 요 사이는 뭐 이렇게 타이프로 쳐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서예를 방법을 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시 풍속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춘방이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입춘방을 꼭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춘방이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1년에 입춘에 한 번씩 아직까지도 유전이 되어서 내려오는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상적인,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일상적인 면에 있어서 이 편지가 있는데, 요건 전통적인 거고 조금 더 현실화된 것으로서는 편지가 있는데, 요새는 거의 뭐 편지를 손글씨로 쓰는 것도 어렵고 핸드폰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볼펜으로 썼었고 펜으로 쓰고, 그 이전에는 붓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겠죠. 그래서 편지글에 붓으로 쓰는 경우가 요사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주 희소하게 그래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속 내용도 그렇지만은, 편지지도 그렇지만은 편지 봉투 있지 않습니까? 편지 봉투에다가 이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죠. 특히 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는 상갓집에서도 쓸 때는 좀 붓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위라든지 축결호회라든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전통 유습이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는 요새 많이 소멸이 됐지만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서예 요소로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편지와 마찬가지로 연하장이 있습니다. 그죠? 연하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요새는 핸드폰이 전부 다 기존된 글자를 그림을 당겨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만은 연하장 역시 조금 전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아직도 소수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편지나 연하장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서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에 크게 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 사회의 서예가 그 관습과 또 여러 가지 전통 의식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이고, 이 두 개는 좀 소멸이 되어 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통 서예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생활 서예로서의 여러 가지 서예의 실용 서예의 요소이고,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높일 때는 어떠냐?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글씨가 들어가는 요소를 우리가 한번 제작을 하는 것이라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요거는 현대 일상입니다. 현대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서예겠죠. 이런 거 가장 보면은 요새도 이거 없어졌습니다만은 문패가 있습니다. 요사이 문패 다는 집 참 드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옛날 아파트 문화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집집마다 문패를 사실 상당 집에서 많이 달았어요. 대체로 나무에다가 써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고, 좀 내구적인 건 필요로 할 때는 돌에다가 새겨서 다른 집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낮은 칠기 있죠. 칠기에다가 그 나전으로 해서 좀 고급으로 붙이는 집도 있었습니다. 역시 문패도 우리 실생활에 서예가 들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였다는 것, 이걸 하나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좀 전통적인 문화와 관련된 분야가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커피의 경도가 되었지만 차문화는 있죠. 차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다구라 그러는데 다구에 관련된 것이 조금 보면은 전통 서예가 들어간 것이 맛있죠. 그릇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다포 있죠. 그릇을 덮는 다포라든지 찻잔, 받침 같은 데에는 글씨 서예나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러한 다실의 경우를 보면은 등도 현대적인 등이라기보다는 한지로 만든 종이에다가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유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손쉬운 것은 대체로 이 섬유류 계통이 있어요. 섬유류 계통은 어떤 거냐?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사이는 커튼이라는 게 서양에서 온 문화가 되어 있었지만은 이 섬유에다가 직접 글씨나 그림을 그려서 이 커튼을 만드는 거죠. 커튼류가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카프 같은 거요. 그죠? 스카프를 어떤 천을 떠서 거기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넣는 경우, 그 다음에 다실의 경우에는 방석이 있는데 그 방석도 한쪽에 또는 중앙에다가 글씨를 넣는 경우가 있고 요사이는 들어 서양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쿠션 같은 데도 부분적인 서예로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일상생활에서 글씨를 사용해서 조금 장식적인 목적으로 할 때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 쓰는 법을 한번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입춘방은 매년 사실 제가 올리고 있죠. 그리고 연하장도 1년에 연초에 구정 신정해서 한번 올리고 그리고 추석에 인사로 제가 그림을 하나씩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 나머지 요소는 제가 실용서예란에 계속해서 하는 개씩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상 기초 전통 생활 방식인 이 기초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요소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필목연을 중심으로 해서 종이나 천유에다가 직접 종이 대신 쉽게 서예하는 도구와 방법으로서 옮길 수 있는 중간 과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인 그야말로 서예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일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글씨가 들어가는 요소에다가 적용을 하는 이른바 서예를 응용하는 디자인 서예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실용서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조금 규모가 있고 글씨를 단순히 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료와 도구와 기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목에서는 제가 한번 실용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바 있죠.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현판이나 주련 같은 게 있죠. 요거는 서각적 요소인데 요것은 조금 서각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되고 각종 부분적인 기계가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석각류가 있습니다. 돌에 새기는 겁니다. 돌에다 새기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석비류가 있고 비류가 있고 그리고 기념비 있죠. 그리고 표지석 같은 거 있고요. 시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돌에다가
그 글씨를 새기는 영역이 또 조금 더 전문적인 도구와 방법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현대 산업 사회와 더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CI 사인, CI 사인, 이 CI 사인은 제가 실용서에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히 인장 중에서 서화에 사용되는 인장을 제외한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개인 인장과 사업체의 직인료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서예가 들어가는 정각을 기본으로 하는 응용 서예, 디자인 서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론할 때는 폰트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요거는 좀 전문적이고 좀 그런 길에서 개인이 하기는 어렵지만 요것도 역시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디자인 서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기타 요소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이 분야는 우리 일상생활에 서예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튼이 현대화된 롤스크린이라든지 일반 회사나 관공서에서 그 사람의 이름과 직분을 밝히는 명패,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장 이런 게 있죠. 이래서 서예에 들어가는 요소가 기타 요소가 6번 이래서 기타 요소가 이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일상에 글씨가 들어가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역시 기타 일상 서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이런 영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상품 있죠. 문화상품을 서예 문화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예 문화상품. 제가 한 15년 전에 상해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미술품을 인형을 떠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게 많지만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보자기, 우산, 지갑, 굉장히 그 종류가 많아서 중국이 실용서에서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앞서간다는 것을 그때 느꼈는데 지금쯤은 더 많은 범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디자인 서예를 실예를 들어서 나가는데 요 영역은 제가 실용서에서 주로 조금씩 해놓은 부분이 있고 빠진 부분은 제가 보충을 해 나가기로 하고 요런 제2단계인 현대 일상서예에 적용되는 요런 기본적인 방법을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 전문적이고 일반적인 디자인 서예의 전반적인 영역을 제가 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과 더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글씨를 쏘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다가 보니까 이 자료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디자인서예, 생활서예와 관련된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는 바이고 이렇게 소개를 드림으로 해서 서예를 하는 사람이 단순 전통 서예만 집착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서예가 일상생활에 더 가깝게 오게 함으로 해서 서예가 미래에 더 확장이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